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즐거운 주말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하루 더욱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몸 관리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몸 건강이 최고죠. 그렇다면 주말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장 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죠. 참 안타까운데 이러한 조정장 속 많은 애널리스트들의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 트레이더인 피터 브렌트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장이 강세장의 끝의 신호가 아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브렌트는 BTC 이번 조정 강세장 끝 신호가 아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2018년 암호화폐 약세장을 예견한 미국의 암호화폐 트레이더 피터 브렌트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강세장이 끝났다는 신호는 아니다 진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이 12,3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번 조정장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이번에 투자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패닉셀을 하셨을 수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 가치를 보며 2년에서 3년 정도 중장기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 이미 이 정도의 하락에는 내성이 생겼죠. 오히려 지금이 박앤세일이다 웬 떡이냐 하시면서 더욱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입니다. 이번 조정은 개인적으로 무조건 있었어야 한다 생각이 드는데요. 더 늦은 시점의 조정이 아니라서 오히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더 늦은 시점에 만약 조정이 왔었다면 이번 시점 하락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을 것이 뻔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조정장 속 한 창업자의 경우는 이번 하락이 상대적으로 온순하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이코노믹스 창업자의 경우는 BTC 17% 하락은 상대적으로 온순한 움직임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 컨설팅 업체 퀀텀 이코노믹스의 창업자 마틴 그리스펀의 경우는 BTC가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17%의 조정을 맞은 것은 지금 사이클에서 상대적으로 온순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미 최악의 상황을 본 것일 수 있다 언급을 하며 비트코인의 대량 보유자들의 BTC 보유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이 말은 매도세에 합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19,000달러 저항 돌파도 가능하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장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정은 무조건 있었어야 했고 이번에 오지 않았으면 더욱 큰 낙폭으로 지금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19,000달러였던 비트코인을 16,000달러, 17,000달러에 구입할 수 있는 박앤세일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저의 말에 공감을 못하실 수 있지만 중장기 트레이딩을 하며 2년에서 3년 암호화폐 시장이 있었던 분들은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너무나 작은 시장입니다. 내년 말 지금의 가격을 보며 웃을 수 있게 되리라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상황 속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죠. 바로 미 달러와 가치가 패깅된 USDT 테더인데요. 테더의 시가총액이 9일 동안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USDT 테더의 시가총액이 9일 동안 10억 달러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USDT의 시가총액의 경우 9일 동안 10억 달러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몇 주 사이 시가총액이 급등을 하여 비트코인 랠리에 기름 부을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의 CTO 역할을 하고 있는 파울로 아두이노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9일 동안 USDT의 공급이 10억 달러 증가해 역사상 두 번째로 빠른 확대를 기록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기록은 8일 동안 10억 달러가 증가한 2020년 9월 4일 이후 두 번째 기록이라고 하네요. 테더의 경우는 비트코인과의 가격 스캔들이 상당히 많았던 코인입니다. 2017년 말 시작이 되었던 암호화폐 초강세장 당시 테더의 엄청난 발행이 있었기에 테더의 발행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냐 보는 애널리스트 및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이뿐 아니라 테더의 경우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비트파이넥스를 총괄하는 같은 관리 그룹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기에 2017년 말 초강세장을 테더사와 비트파이넥스사가 조작했다는 언급도 나왔지만 심증은 있고 물증은 없기에 슬슬 묻히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이번 테더의 역사상 두 번째 시가총액 단기 증가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보게 되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올해 3월 코로나 사태 때 이번 연도 최저점인 3,000달러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의 가격조차도 5배에서 6배 상승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한 언급을 하는 인물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글로벌 유명 투자 업체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1년 내 최고 25만 달러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유명 투자업체 CEO는 BTC 1년 내 최고 25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글로벌 매크로 투자자이자 리얼비전 그룹의 CEO 라울 팔의 경우는 BTC 가격이 내년 11월 15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대규모 기관 자금이 BTC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 보수적으로 잡아 15만 달러에서 최고 25만 달러까지 상승도 가능하다. 2017년에는 개인 투자자가 상승세를 견인했지만 지금은 페이팔, 스퀘어, 그레이스케일 등 대형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다. 글로벌 거시 환경도 BTC가 유리하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각국 정부는 추가적인 경제 부양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 속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상승하며 인생을 바꿀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죠. 내용을 줄이려고 했지만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도 언급을 드렸는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의 경우도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시기가 그때인가? 저의 경우는 이러한 언급을 2020년 5월부터 했었는데요. 2020년 5월에 비트코인의 세 번째 반감기가 이루어졌었죠. 네, 여기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반감기가 2020년 7월로 예상을 한다고 적힌 것은 이 그래프 당시가 2018년 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반감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감기가 2012년 11월 28일 날 이루어졌고 1년 뒤인 2013년 11월 신고점에 달성을 했었습니다. 신고점 달성 이후 하락을 보이며 다시금 회복을 하여 3년 뒤 2016년 7월 10일 비트코인의 두 번째 반감기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후 1년 반 뒤 암호화폐 초강세장이었죠. 2017년 말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후에 하락을 하며 암호화폐 최장기간 하락장이었던 2018년을 지나 2020년 암호화폐 시장이 역사대로 흘러가며 슬슬 회복을 한 뒤 2020년 5월 세 번째 반감기가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역대 그래프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대로 반감기 역사대로만 흘러들어간다면 2020년 5월 기준 1년 반에서 2년 뒤인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암호화폐 시장의 신고점을 다시 한번 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역사대로 흘러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역대 반감기와 비슷한 흐름을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 속 일반적인 은행들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미국의 통화금융청인 OCC에서 일반 은행에서의 디지털 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정식 허용을 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이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러쉬 트리거가 되었었는데 얼마 전 우리나라의 KB국민은행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정식 선보이며 화제가 되었었죠.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3대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커스터디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3대 은행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세 번째 대형 은행인 대화은행의 경우는 암호화폐 보관 솔루션인 커스터디 서비스에 대한 구축과 검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화은행의 경우는 현재 구인 페이지에 암호화폐 보안 관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원자의 경우는 하드웨어 보안 모듈, 암호화 표준, 암호화 키의 생성, 결제 네트워크의 기준, 토큰화의 시스템 등 분야에 관한 명확한 이해와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10월에 싱가포르 및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인 DBS 은행의 경우는 독자적인 암호화폐 거래 솔루션을 거래소를 출시할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기관 투자가 중심으로 전개할 계획으로 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의 많은 전통적인 은행들의 경우는 변화와 혁신을 주지 않게 되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슬슬 자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뿐 아니라 미래학자들이 이미 수차례 경고를 하고 있던 것이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은행이 아니라 은행의 서비스라는 것을 은행들이 자각해 나가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중 암호화폐 산업의 경우는 은행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행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산업으로 이대로 흘러들어간다면 전통적인 은행들이 비용과 속도 측면에서 비교가 안 되기에 따라잡히는 것은 당연한 순리일 텐데요. 앞으로의 이러한 변화는 절대 막지 못합니다. 시대의 변화는 그 누구도 막지를 못하는데요. 모든 금융의 기본이라고 불리우는 화폐 시스템의 혁명이 생길 뿐 아니라 그 혁신 중심에 있는 디지털 화폐의 근간이 되는 비트코인 시장의 확장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할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것조차 신기한데 현재 많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 비교해봤을 때 2배 상승을 했다는 것이 팩트이겠죠. 리플사의 수많은 파트너사 중 대형 파트너사가 꽤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곳이 바로 머니그램인데요. 리플사에서 머니그램의 주식 일부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사가 머니그램 주식 일부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리플사의 경우 전략적 파트너인 머니그램의 지분 일부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미 SEC의 최신 보고서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리플사의 경우 현재 620만 주 이상의 머니그램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며 590만 주를 매입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총 1220만 주를 소유하게 되지만 이번에 400만 주를 매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별칭 빵영의 경우는 이번 매각은 재무상의 결정이며 머니그램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식 매각 소식으로 혹시 머니그램과 손절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다행히 아닌 것 같습니다. 머니그램의 경우는 리플 XRP를 직접 사용하는 ODL 솔루션의 사용으로 XRP의 유동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업인 만큼 리플사 입장에서도 같이 하고 싶은 기업일 텐데요. 리플 네트워크는 날로 거대해지며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리플사의 사업만큼 XRP의 경우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가기 전 1달러는 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86포인트 대비 1포인트 오른 8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극단적인 탐욕 단계는 지속이 된 것이죠. 이 지수는 0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조정 단계에 들었지만 이 공포 탐욕 지수,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분들의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암호화폐 시장의 1년 뒤, 2년 뒤, 3년 뒤의 미래에서 지금의 가격을 볼 때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들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변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